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저는 공립학교 사회교사였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 안정적인 교사를 그만뒀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은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얘기를 하고자 하면 지금 이제 교권 문제 때문이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교권이 괜찮은 시절에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첫 발령은 중학교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고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서 교사로서의 보람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요즘처럼 막 교권이 막 무너지고 막 엄청나게 막 심한 막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 정말 좀 신기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왜 이직을 결심을 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사실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뭔가 계속 공부하고 이제 막 이렇게 내 거 하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 친구한테 그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교사가 되어 보니까 이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요거보다는 행정 잡무, 공문,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잘하는 교사라고 했을 때 이게 수업을 잘하는 교사라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잘하는 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한 거예요. 되게 사소한 그 학생의 말 한마디나 그 사소한 어떤 동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되게 감정이 요동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수업이 주고 업무가 부가 아니고 업무가 주고 수업이 부인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삶은 되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일 때 몰랐어요. 왜냐면 학생일 때 저는 학교에 되게 잘 적응을 하는 학생이었고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교사가 되어서 학교 시스템을 보고 학생들이 사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진짜 이제 열심히 하거든요. 학교에 오래 있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고 이제 시간 낭비하는 애들은 낭비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시간 낭비하는 애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청소년 시기가 정말 건강하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이런 시기인데 시간을 주기로 학교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교육은 왜 이럴까? 정말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교육의 분야인데 왜 이럴까? 이러면서 내가 교육을 바꾸고 싶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누가 설계하느냐 이런 걸 봤는데 교육과정인 거예요. 이 교육과정이 누가 어떤 과목을 얼마나 배워야 되고 얼만큼 이제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설계하는 이제 그 학문이 교육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과 전공이지만 박사는 교육과정, 교육학 전공으로 전환을 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출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생이 돼서 이제 막 퇴근하고 바로 스카 가가지고 논문 쓰고 막 이제 방학에 연구하고 주말에 세미나 가고 낮에는 뭐 평일엔 근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쉽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다른 분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연구를 잘하면 교육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사실 이런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게 좀 큰 착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자도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정책을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표를 의식한 결정 이런 것들이 교육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구자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정책 결론에 근거를 붙여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반대 의견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조가 좀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거 현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정책을 그냥 실행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구조가 확실하게 보여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그 경험들과 이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가 거대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교육 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